이번 시간에는 자기 관리를 위해 상처와 스트레스를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다한 상처, 스트레스, 연속되는 상처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영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처와 스트레스가 자신 안에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개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감정, 생리적 압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긴장 상태에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상태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외부의 상황이나 내부의 생각, 감정, 요구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발생합니다.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자원을 촉구하는 압박이나 요구가 발생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자극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해결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 불면증, 피로감, 두통, 소화장애, 복부 통증, 설사, 근육 긴장, 심장박동 등과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 긴장, 불안, 우울,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어 식사, 수면, 운동 등 패턴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과적인 압박, 직장에서 문제, 대인관계 문제, 가족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충동 등이 스트레스와 주의 원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 휴식, 식사와 수면의 규칙적인 유지, 운동, 사회적인 지지와 대화, 문제 해결 및 대처 전략, 시간 관리, 심적 안정을 유지한 자기 관리 방법, 성능 안에서 복식호흡 기도 등 예배 등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귀중한 영혼을 손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안식일, 주일을 정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을 준수해야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발생하기도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평온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해롭다고 피해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대부분 정신상석이고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통해 세상이 배우고 고난을 극복합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개인이 이를 극복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스트레스의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몸 또는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덕이나 시댁과의 갈등과 처가의 갈등이 심하여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나 스트레스가 포화 상태가 되고 참고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갈라서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요. 스트레스 인해서 발생하는 용의 적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 적신을 이뤄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어나는 건강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바르게 알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피로감. 평소에 생활하는 대로 변화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급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의한 긴장적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간장에 이상이 생기면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생긴 유해물질, 독소 등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 항상 만성 피로에 절려서 살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에 풀리지 않는 것은 잠재지가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극심한 피로는 스트레스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집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인데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갑상선에 질환이 생긴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장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스트레스가만 낮에는 병든 당과 같이 꾸벅꾸 졸리 있습니다. 영적 치료를 개마에 받아야 해방이 됩니다. 가슴과 두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특별하게 명치 끝이 아프다고 답답하다고 그러면 그러기다가 기도하면서 한수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발생하고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 뇌종양이 가능성이 있어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물론 스트레스에 그럴 수가 있으니 진단을 발휘하고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폐암 환자의 30%는 가슴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가슴이나 복부상단 통증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과 심목소리, 스트레스가 심하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혀가 말려서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아마 경험해서 보았을 겁니다. 잦은 기침을 하는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온다면 영수의 식도염일 가능성도 있어요. 영수 식도염 역시 스트레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위에서 이산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점막이 있는데 식도에는 보호막이 없어서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 만성 기침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대가 망가지니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빠른 기침이 계속되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소리가 자꾸 쉰다면 영수성 식도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심장이 자기응을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가 혈류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면 항문출혈이나 변비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으며 항문출혈이나 변비, 설사 등 갑자기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면 대장암적일 수도 있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오고 배변통이 있다면 스트레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지나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과하여 소변에 피가 나오고 소변일 때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요로 감염증이 있어야 성명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뒷목 당기가 두통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뒷목이 당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모두 스트레스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근육 수축의 원인이 되며 허리의 경우 근육이 빈번히 팽팽하면 근육 정렬이 무너뜨릴 수 있고 허리 쪽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이동의 요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긴장된 근육이 목뼈를 잡아당기면 목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변형된 상태의 목뼈에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으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 책상을 떠날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뒷목이 뻣뻣한 것을 느끼고 뒷목에 피가 몰려있는 것 같이 땡기고 목이 원활하게 돌릴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스트레스 인해 목 통증을 가벼운 피로 누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목 디스크 부위에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목 디스크에 염증 독소가 쌓여가지고 디스크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중 감소, 딱히 체중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욕이 많은데 체중이 늘어난다면 당뇨병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어요.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식욕이 줄고 체중도 빠진다면 스트레스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러서 상상해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평소처럼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평소에 잠을 자던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면 건강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불면증이 생겼다면 꼭 건강을 체크해야 됩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수면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잠을 자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 빠지면 몸에서 코르티솔 양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신체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코르티솔 분비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 이상이 생기는 전조일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돼 다양한 기관을 회복시키고 신체 에너지를 재충전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생기는 기회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밤새 기분 나쁜 꿈을 시달립니다. 꿈은 수면 중에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보다 일어났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되면 꿈에 긍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중단되어 밤새도록 기분 나쁜 꿈만 계속 꾸게 된다고 그럽니다. 가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수면을 적어 취침 전에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 자꾸 땡기다. 스트레스가 단 것에 대한 욕망을 더 유발합니다. 여성에게 단 것에 대한 욕망이 자극하는 것은 호르몬보다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요인인 것을 같다고 미국 필라델비아 병원 의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시달립니다. 성인 남자의 2,000명을 대상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양성이라 알려진 만성 가려움은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려움은 스트레스 유발하지만 스트레스 또한 가려움을 유발하고 피부염, 건성, 아토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스트레스를 신경 섬유 활용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통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복통, 요통, 불면뿐만 아니라 유경련이나 복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얼마간 기도하게 하고 안사하면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기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겁니다. 1953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복통을 겪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뇌가 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은 신경류를 이용한 대장도 동일한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심장이 약해가지고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